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배우자가 20년 동안 다른 가정을 숨겨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외 출장을 간다며 자주 집을 비우고 그곳에는 또 다른 남편과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요.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 아닐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63세 남편이 아내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지는 결정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과연 이 부부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 애절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연주가 괌 출장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57세의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캐리어에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어요. 침실 옷장에서 꺼낸 블라우스와 바지를 정성스럽게 개어 넣었습니다. 화장품 파우치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어요. 현관에서 배정만은 아내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63세, 결혼 20년 차, 매달 반복되는 일주일간의 출장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집을 비우는 그 시간들이 언제나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정만이 아내의 캐리어를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현주는 남편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미소 지었죠.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이번엔 미팅이 많아서 바쁠 거예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주 연락해. 네, 알았어요. 현주는 남편의 손을 한번 꽉 쥐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현주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정만은 한참을 현관 앞에 서서 닫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현주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지퍼를 열고 안쪽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 2대를 꺼냈습니다. 한 대는 평소 쓰던 것, 검은색 케이스에 쌓여 있었어요. 다른 한 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 흰색 케이스였습니다. 현주는 주변을 살피며 흰색 휴대폰을 켰어요. 화면이 켜지고 메시지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리처드에게서 온 문자들이었어요. 언제 와? 보고 싶어. 지민이가 엄마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 공항 도착하면 연락해. 마중 나갈게. 현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어요. 곧 도착해요. 공항에서 봐요. 사랑해요. 문자를 보낸 후 현주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현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텅 비어 고요했습니다. 정만은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있다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 앞에 선 그는 왼쪽 끝 책들을 빼냈습니다. 책장 뒤 숨겨둔 상자가 보였어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만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전 괌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현주는 낯선 외국인 남자와 어린 딸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배경으로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 있었어요. 남자는 현주의 허리를 감싸고 딸은 두 사람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남자가 현주를 뒤에서 끌어안고 목에 키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만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이 찢어졌어요.
정마는 서랍을 열고 괌 비행기 티켓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수십 장의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매달 현주가 출장 갈 때 정만도 몰래 따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을 발견했던 15년 전 그날의 티켓도 그 속에 있었어요. 낡고 구겨진 티켓이었지만 정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증거처럼 간직해온 거였어요. 언제쯤이면 나한테 말해줄까? 정만의 목소리가 텅 빈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정만은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책장 뒤에 숨겼습니다. 책들을 원위치시키고 서재 문을 나섰습니다. 괌 공항에 도착한 현주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출구로 나섰어요. 익숙한 공항 풍경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출구를 나서자마자 현주의 눈이 빛났어요.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세의 리처드였어요. 키가 크고 백발이 섞인 머리의 외국인 남자였습니다. 현주는 주저없이 캐리어를 놓고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리처드는 그녀를 와락 껴안으며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미칠 것 같았어.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한 달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현주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바라봤어요. 얼굴이 좀 상한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당신 보니까 다 나았어요. 리처드가 현주의 입술에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현주는 그의 입맞춤에 격렬하게 화답했어요. 한 달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리처드는 현주의 허리를 더욱 꽉 끌어안고 현주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두 사람은 그제야 주변을 의식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리처드가 현주의 캐리어를 들고 손을 내밀었어요. 현주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에 탄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았어요. 리처드가 운전하는 동안에도 현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리처드의 손등에 입맞춤하며 속삭였어요. 이번엔 일주일 내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여행사 업무 회의가 적어서. 리처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네, 당신하고 지민이하고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리처드는 현주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키스하며 운전대를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은 연인처럼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해안도로를 따라 차가 달렸습니다. 현주의 얼굴에는 서울에서 볼 수 없던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진짜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침부터 엄마 언제 오냐고 10번도 넘게 물었어. 이미 다 큰 딸이 자기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소식에 현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시각 서울의 정만은 여전히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책상 위를 적셨어요. 정만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정만은 휴대폰을 꺼내 현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지만 쉽게 오지 않았어요. 정마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낮부터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현주가 출장 갈 때마다 정마는 이렇게 술로 하루를 보냈어요. 소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의 고통보다는 견딜만 했어요. 해변가 주택에 도착한 현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세의 딸 지민이 뛰어나왔어요. 긴 생머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딸의 모습에 현주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다 큰 성년이지만 엄마와 자주 떨어져서 분리불안이 큰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는 캐리어를 놓고 딸을 향해 뛰어갔어요. 두 사람이 현관 앞에서 부딪히듯 껴안았습니다. 현주는 딸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한 달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왔어. 보고 싶었어? 지민의 품에서 한 달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지민도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오래 계시는 거죠? 일주일 다 계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약속할게. 일주일 내내 같이 있을 거야. 정말요? 진짜 약속이죠? 응, 약속해. 현주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마에 키스했어요. 지민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리처드가 캐리어를 들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한 손으로 현주의 어깨를, 다른 손으로 지민의 어깨를 감싸며 세 사람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현주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이곳이 진짜 집 같았어요.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리처드가 현주의 어깨를 감싸 안고 지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너무 길었어. 매일매일이 1년 같았어. 리처드가 현주의 손등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현주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지민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에 우리 같이 해변 산책하고 쇼핑도 가요. 그리고 저녁에 바비큐도 하고. 그래, 다 하자. 엄마가 다 해줄게.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현주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리처드도 따라 들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두 사람의 손길은 30년을 함께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현주가 야채를 썰면 리처드는 고기를 준비했어요. 리처드가 현주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며 목덜미에 키스했습니다. 오늘 밤이 기대돼. 현주는 몸을 돌려 리처드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나도요. 한 달 동안 당신 품이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주방에서 한참을 껴안고 서 있었어요. 지민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밥은 언제 먹어요? 저 질투나려고 그래요.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어요. 리처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주가 건강하게 우리 곁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과 이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세 사람이 동시에 화답했습니다. 리처드는 기도가 끝나고도 현주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현주의 손등에 여러 번 입맞춤했습니다. 현주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서울에 혼자 남은 정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행복해서 우는 거죠?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현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서 그래.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식사 내내 지민은 어머니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만난 이야기, 주말에 했던 일들을 신나게 말했어요. 현주는 딸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리처드는 현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끔 뺨에 키스했어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지민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11시 전에 들어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현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이 집을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리처드가 현주의 손을 이끌어 침실로 향했습니다. 현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침실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리처드는 현주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깊은 키스를 퍼부었어요. 현주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화답했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그리움이 표출되었죠. 리처드의 손이 현주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없는 한 달이 지옥 같았어. 매일 밤 혼자 자는 게 너무 외로웠어. 리처드의 목소리가 거쳤습니다. 현주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 생각만 했어요. 서울에 있는 동안 매일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리처드는 현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당신은 내 아내야, 영원히.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야. 내 거야. 현주는 그의 말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리처드는 현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키스했어요. 현주는 그의 키스에 차분히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침실에는 두 사람의 낮은 속삭임만 들렸어요. 리처드의 손이 현주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의 옷깃이 흐트러지고 어깨가 드러났어요. 리처드는 그녀의 어깨에 키스했습니다. 현주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리처드의 셔츠도 바닥에 떨어졌고 두 사람의 실루엣이 커튼에 비치며 하나로 겹쳐졌어요. 침대 옆 바닥에는 벗어둔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침실을 채웠어요. 그 시각 서울의 정만은 혼자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하게 차린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드라마 속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만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겨우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다가 현주가 두고 간 헤어핀을 발견했어요. 침실 화장대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작고 하찮은 물건이었지만 정만은 그것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헤어핀을 쓰다듬으며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지금쯤 괌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리처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까? 아니면 딸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만은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업무 회의가 많아서 바쁠 거예요. 연락 자주 못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정만은 화면을 바라보며 답장을 쓰려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잘 지내라고 쓰다가 지웠습니다. 보고 싶어라고 쓰다가 또 지웠어요. 사랑해라고 쓰려다가 눈물이 차올라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문자를 보낸 후 정만은 휴대폰을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꺼지고 식탁 위에는 현주의 헤어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만은 거실 소파로 가서 주저앉았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그를 짓눌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정만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 팔로 눈을 가렸어요. 정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소파를 적셨어요. 현주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정만의 중얼거림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소주 한 병을 꺼내 잔도 없이 병째로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계속 마셨어요. 술이 절반쯤 줄어들자 정만은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술에 취해 눈이 감겼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괌의 현주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약 25년 전의 회상 장면입니다. 결혼 5년 차 48세였던 정만은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 현주는 유독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짐을 싸는 시간도 길었고 뭔가를 확인하듯 가방을 여러 번 뒤적였습니다. 밤마다 혼자 서재에 들어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수상했어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낮은 영어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만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주는 황급히 전화를 끊곤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했어? 아, 현지에 있는 회사 동료요. 출장 일정 확인하는 거였어요. 여행사에 다니던 현주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표정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정만은 의심이 들었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주가 출장을 떠난 후 정만은 그녀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평소 아내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뒤쪽에 무언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책들을 빼내자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정만은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만은 사진첩을 꺼내 첫 장을 넘겼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젊은 현주가 외국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현주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 외국인 남자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사진이 나왔어요. 현주의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임신한 모습이었어요. 남자는 그녀의 배를 감싸 안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뜨겁게 입맞춤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현주의 사진이 나왔어요.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아기에게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아기가 자라는 모습이 사진마다 담겨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사진, 초등학교 입학사진. 모든 사진에 현주와 그 남자, 그리고 딸이 함께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사진첩이 정만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속에서 현주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남자와 딸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 사진을 제대로 집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만은 벌떡 일어났어요. 사진들을 주워 담고 상자를 들고 자신의 서재로 갔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을 보니 아내가 업무차 자주 출장을 가던 괌인 것 같았어요. 정만은 괌 비행기 티켓을 검색했어요.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비행기를 예매했어요. 현주는 지금 괌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만은 아내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정만은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무원이 괜찮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몇 시간의 비행 끝에 괌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정만은 망설였어요. 정말 아내를 미행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공항 밖에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현주가 자주 가는 호텔 주변을 운전사에게 알려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던 정만은 다행히 몇 시간 만에 현주를 발견했어요. 현주는 서류 가방을 들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만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내를 따라갔어요. 현주는 업무회의 장소였던 호텔을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정만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타 뒤따라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20분쯤 달리자 한적한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현주가 탔던 택시가 해변가 주택 앞에 멈췄어요. 정만의 택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정만은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현주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만은 조심스럽게 집 근처로 다가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만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실에서 현주가 외국인 남자와 10살 정도 된 딸과 함께 있었어요. 사진 속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주가 야채를 썰면 남자는 고기를 굽고 딸은 식탁을 차렸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현주의 허리를 뒤에서 감쌌어요. 현주는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남자에게 몸을 기댔어요. 남자는 현주의 목덜미에 입맞춤했어요. 현주는 고개를 돌려 남자의 입술에 화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키스했어요.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또 시작이야. 저녁 준비나 해요. 정만은 그 장면을 보며 전봇대를 붙잡았어요. 구토가 치밀어 올라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만은 비틀거리며 그곳을 떠났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미니바를 열어 술을 모두 꺼냈어요. 한 병, 두 병, 세 병을 연달아 비웠어요. 손이 떨려 술병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쏟기도 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정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울었어요. 술에 취한 채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변기에 매달려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토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만의 머릿속에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업 확장 시기, 그가 만났던 여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회식 후 2차로 갔던 술집의 여자들, 출장지에서 만났던 여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5년간 관계를 이어왔던 여직원 수진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수진과 함께했던 호텔방의 모습이 기억났어요. 그녀를 끌어안았던 순간들, 키스했던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해요라고 속삭이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정만은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나도 똑같잖아. 나도 똑같은 놈이었잖아. 유리에 금이 갔고 그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의 고통이 훨씬 컸습니다. 정만은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어요. 술병을 또 열어 마셨습니다. 의식이 흐려졌고 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새벽녘 정만은 차가운 욕실 바닥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아팠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침대로 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를 추궁해야 할까? 이혼해야 할까? 하지만 정만은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수진과의 5년 그 시간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현주를 뭐라고 할 자격이 없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짓을 했었으니까요. 정만은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현주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도 함께 고백하면서요. 정만은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권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현주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정만은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아내를 맞이했어요. 잘 다녀왔어? 네, 회의가 많아서 힘들었어요. 현주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정만은 아내를 껴안았지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주는 출장 이야기를 했어요. 정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현주가 샤워하는 동안 정만은 괌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호텔에서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흐릿했지만 현주와 리처드, 지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만은 사진들을 상자에 넣어 서재 책장 뒤에 숨겼어요. 증거로 간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고 현주가 나왔어요. 정만은 서둘러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현주가 침대에 누워 남편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자고 있어요? 정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현주는 남편의 등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습니다. 정만은 어둠 속에서 이불을 움켜쥐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렇게 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묵의 15년이었어요. 현재로 돌아온 정만은 서재에 앉아 15년 전 그날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현주를 추궁하지 않았어요. 매달 현주가 출장을 떠날 때마다 평소처럼 배웅했습니다. 돌아올 때도 공항에 마중 나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어요.
하지만 혼자 남은 집에서는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마는 서랍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탐정 보고서들이 가득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괌에서 돌아온 후 2개월 뒤 정마는 탐정을 고용했어요. 현주의 괌 생활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어요. 조사 대상 최현주 42세, 리처드 마틴 45세, 마틴 지민 15세.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괌 현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연봉도 꽤 높았고 현지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주와는 30년 전 현주가 괌으로 여행 왔을 때 만났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현주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부모가 국제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했어요. 현주는 부모 몰래 괌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괌 현지에서 리처드와 결혼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도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마는 손가락으로 결혼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리처드 마틴과 최현주. 날짜는 30년 전이었어요. 자신보다 먼저 현주는 리처드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의 결혼은 뭘까요? 다음 보고서들을 넘겼어요. 매달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주가 공항에서 리처드와 포옹하는 사진, 세 사람이 해변을 걷는 사진,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사진, 집 거실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 침실 창문에 세 사람의 실루엣이 비치는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현주는 행복해 보였어요. 서울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마는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달 이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15년 동안요. 왜 계속 보고서를 받으십니까? 탐정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어서요. 부인을 추궁하지 않으십니까? 정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그리 떳떳하지 못해서요. 탐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마는 회사 금고에도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했어요. 현주와 리처드의 결혼사진 복사본, 지민의 출생증명서, 괌 주택의 등기부등본, 모두 리처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들을 변호사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보시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부인이 이중결혼 상태시군요. 법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년간 기만당했으니까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리처드 씨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부녀와 관계를 지속했으니까요. 그쪽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정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소송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왜 소송을 안 하시려는 겁니까? 변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법적으로 어떤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소송을 안 하시다니. 아내가 이 남자와 먼저 결혼을 한 거잖아요.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이유는 저만 버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려고요. 정마는 사무실을 나섰어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정마는 매달 탐정 보고서를 받았어요. 10년이 지났고 12년이 지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정만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어요. 현주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주 괌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정만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주가 또 출장을 떠난 후 정만은 홀로 서재에 앉았어요. 소주병을 열어 잔에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을 연달아 비웠어요. 탐정 보고서들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에는 현주와 리처드가 해변을 걷는 사진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리처드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면 좋았겠죠. 정만은 사진을 보며 술잔을 비웠어요. 15년. 15년을 참았는데 정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또 한 잔을 마시고 책상에 엎드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간 쌓인 고통이 밀려왔어요. 왜 현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 왜 고백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정만은 휴대폰을 꺼내 현주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당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라고 말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면 결혼이 끝장날 것 같아서 겁이 났고 자신도 과거에 잘못했었으니까요. 정만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여직원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지만 정만과 수진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정만의 팔을 살짝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 방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5년간 그런 관계였어요. 정만은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찢지 못했어요. 자신의 죄를 기억하기 위해 간직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소주를 또 마셨어요. 나도 똑같은 놈이야. 현주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정만은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재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정만은 달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만은 그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술병은 비어 있었고 잔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은 서재 바닥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뻐근했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얼굴도 많이 부었습니다. 정만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 가서도 정만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보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보고를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만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정만은 또 혼자였어요. 텅 빈 집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 현주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뭐해? 지금 회의 끝나고 저녁 먹으려던 참이에요. 현주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하지만 정만은 알았어요. 지금 리처드, 지민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걸. 그래, 무리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네, 걱정 마세요. 당신도 잘 챙겨 드세요. 응, 그래. 정만은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15년 동안 이런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만은 서재로 가서 변호사에게 받은 소송 관련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서류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읽어봤어요. 피고인 최연주, 리처드 마틴. 청구 금액 15억 원. 소송 사유, 중혼, 기만, 정신적 피해. 정만은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어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게 끝났어요. 소송이 시작되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만은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찢었습니다. 찢어진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안 돼. 아직은 안 돼. 정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현주가 먼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강요해서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할 때까지요. 그것만이 정만이 바라는 거였어요. 정만은 찢어진 서류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소파로 갔어요. 그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15년을 견뎠으니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거였어요. 현주가 말할 때까지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아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었죠. 회사 정기 건강검진 날, 현주는 평소처럼 검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재검사 통보가 왔어요. 현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현주에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장암 3기로 진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현주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이었어요.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리처드가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금 통화해도 되는 거야?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처드, 나, 암이래. 말끝이 흐려졌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리처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뭐라고? 암? 어디? 어떻게? 대장암 3기래. 수술해야 한대. 현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당장 괌으로 와. 여기서 치료받아. 내가 다 알아볼게.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정만 씨한테 어떻게 설명해. 그럴 때가 아니잖아. 당신 생명이 달린 문제야. 알아. 알지만 아직은 안 돼. 현주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때 퇴근한 정만이 집에 들어왔어요.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여기 좀 앉아요. 정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내 옆에 앉았어요. 현주가 말을 꺼냈어요.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응, 뭐라는데? 대장암 3기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정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꽉 껴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현주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리처드도 지민이도 제대로 못 보고 정만에게 진실도 말하지 못하고 현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2주 후로 급하게 잡혔어요. 현주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주 리처드와 통화하며 울었어요. 리처드는 전화기 너머로 애타게 말했습니다. 제발 괌으로 와.
우리가 돌봐줄게. 지민이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해.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당신 건강이 먼저잖아.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현주는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느 날 밤 현주는 리처드와 통화하며 울부짖었어요. 당신을 다시 못 볼까봐 두려워. 지민이도. 어떻게? 아니야, 당신은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만약 수술 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살아야 해. 우리한테 와야 한다고.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전화기를 꽉 쥐고 흐느꼈어요.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여보, 잠깐 나와 볼래? 정만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주는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어요. 정만이 따뜻한 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못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마시고 자. 현주는 남편의 배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만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두려워하지 마. 나 여기 있어. 수술 잘 될 거야.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정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픈 게 당신 잘못이야? 괜찮아. 현주는 더 큰 목소리로 울먹였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정만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쉿. 괜찮아. 지금은 건강만 생각해. 다른 건 생각하지 마. 현주는 남편의 품에서 격렬하게 흐느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만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정만은 아내를 재우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리처드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었어요. 15년 전 탐정에게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정만은 한참을 명함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는 국제전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헬로? 리처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만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최현주의 남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현주가 곧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전날 오실 수 있습니까? 따님과 함께요.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리처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정만은 눈을 감았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주가 당신들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꼭 수술 전에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정만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이것이 아내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수술 전날 저녁 현주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르게 됐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정만은 병실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잘하신대. 걱정하지 마. 현주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현주는 무심코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 앞에 리처드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딸 지민이 있었습니다. 현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입이 떡 벌어졌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리처드가 한 걸음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민도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현주는 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만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엊그제 연락했어. 현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천천히들 이야기하세요. 정만은 리처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남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리처드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문을 닫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현주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리처드와 지민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지민이 먼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민이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현주는 딸의 품에서 격렬하게 울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발 건강하게 돌아와요. 제발이요. 지민도 울먹이며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리처드는 침대 반대편으로 가서 현주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그는 현주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당신이 서울 남편과 정리하고 우리한테 올 거라고 믿었어. 리처드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어요. 현주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미안해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만 씨한테 너무 미안해서. 당신은 내 아내야. 법적으로도 우리가 먼저 결혼했어. 당신은 내 거야. 리처드가 현주의 손등에 입맞춤을 퍼부었습니다. 현주는 그의 손을 꽉 쥐며 흐느꼈어요. 알아요. 알지만 나는요. 두 사람 모두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지민이 어머니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제발 수술 끝나고 괌으로 가요. 이제 그만 고통받아요. 현주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지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세 사람은 침대에 둘러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리처드가 현주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꼭 괌으로 가자. 이제 이곳 한국 생활은 정리해. 당신 남편도 다 알고 있잖아.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여기서 혼자 회복하면 어떡해. 우리가 돌봐줄게. 지민도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는 우리가 필요해요. 현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리처드가 현주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현주의 이마에, 뺨에, 입술에 키스를 했어요. 현주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민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정만은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아내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정만은 복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리처드와 지민이 나왔어요. 정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처드가 정만에게 다가왔어요. 두 남자가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를 위한 일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15년 전부터요. 리처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년이나. 그런데 왜? 두 남자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처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수술 끝나면 현주를 괌으로 데려갈 겁니다. 정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기고 대답했어요. 그건 현주가 결정할 일입니다. 현주는 저와 처음 결혼한 제 아내입니다. 여기서는 제 아내입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부딪혔어요. 지민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지금은 엄마 수술이 중요해요. 리처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만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어쨌든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와 지민이 복도를 걸어갔어요. 정만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 현주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만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현주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정만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수술 전에 보고 싶었을 거 아냐?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래됐어. 현주는 남편의 손을 꽉 쥐며 울부짖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정만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은 수술만 생각해. 다른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생각해. 먼저 건강부터 회복하고. 현주는 남편의 품에 안겨 밤새 울었어요. 정만은 아내를 꽉 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만 현주가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정만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리처드와 지민도 함께 와 있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 떨어져 앉아 침묵했습니다. 수술이 시작한 지 5시간이 지났어요. 정만은 손을 꽉 쥐고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리처드는 계속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했어요. 지민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암 조직을 모두 제거했고 다행히 전이는 없었습니다. 정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리처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만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정만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현주가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현주는 몇 시간 후 깨어났어요. 희미하게 눈을 뜬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옆에 정만이 앉아 있었어요. 현주는 그의 손을 만지며 겨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정만은 아내의 손을 꽉 쥐었어요. 말하지 마. 이제 회복만 하면 돼.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만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많이 회복된 그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만이 과일을 깎아 아내에게 건넸어요. 현주는 과일을 한 조각 먹다가 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5년 전부터.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15년이나. 그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5년 차였어. 당신이 출장 갔을 때 서재에서 사진첩을 발견했지.
현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괌까지 따라갔어. 당신이 리처드, 지민이와 함께 있는 걸 봤어. 현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탐정도 고용했었어. 15년 동안 당신의 괌 생활을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15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만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당신한테 그리 떳떳하지 못했었으니까. 현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만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출장 가 있는 동안 나도 외박하는 날이 많았어. 정만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뭐라고 할 자격이 없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리처드를 처음 만났을 때 난 27이었어요. 정만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괌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를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고 임신했죠.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극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외국인과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괌에서 출산한 거야? 네. 부모님 몰래 괌으로 가서 지민이를 낳았어요. 그곳에서 리처드와 결혼도 했었고요.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10년 동안 서울과 괌을 오가며 살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해외 관련 일을 한다고만 알고 계셨죠. 그러다 당신을 만난 거죠. 당신이 저에게 그렇게 열심히 구애했잖아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당신이 너무 간절해서. 현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처음엔 당신과 결혼하면 리처드와 지민이한테 돌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미혼으로 버티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의 요구에 자식 안 가져도 된다고까지 했고, 그래, 맞아. 당시 뒤늦게 결혼한 나로서는 현주 당신만 있으면 됐으니까.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최악의 여자예요. 현주는 엉엉 울었어요. 정만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병실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현주가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위자료도 청구하세요. 저는 당신 결정을 따를게요. 정만은 아내의 손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생각할 시간을 줘. 알겠어요. 정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리처드와 마주쳤어요. 리처드가 정만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정만은 리처드를 바라봤어요. 그건 현주가 결정할 일입니다. 현주는 원래 내 아내요.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먼저 결혼했소. 하지만 지난 20년은 제 아내였습니다. 두 남자가 복도에서 대치했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현주는 나한테 왔을 거요. 현주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로. 그게 진심이었을 것 같소? 당신한테 미안해서였을 거요. 정만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어쨌든 현주가 결정할 겁니다. 정만은 리처드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리처드는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정만은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정만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아내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정만은 아내를 극진히 돌보았지만 말수가 적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현주는 매일 정만의 결정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었어요. 정만은 일주일간 서재에 틀어박혀 고민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부인과 리처드 씨의 괌에서의 결혼 증명서가 있으니 어쨌든 중혼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준비 서류를 꺼냈어요. 리처드 씨에게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만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소송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냥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정만은 사무실을 나와서 차에 올라탔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리처드가 받았어요. 무슨 일이요? 저는 당신께 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현주의 평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무슨 속셈이요? 정만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현주가 평생 고통받았잖습니까? 두 가정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이제 그만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습니다. 정만,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리처드 씨, 우리 둘 다 현주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진실이잖습니까? 리처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만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현주가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강요하지 않고요. 잘 알겠소. 정만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현주는 정만이 들어오자 긴장했습니다. 정만이 아내 앞에 앉았어요. 현주는 숨을 죽이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앞으로의 삶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예. 그게 무슨? 리처드에게 가고 싶으면 가고 여기 남고 싶으면 남아요. 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송 같은 건 안 할 거야. 당신, 왜? 정만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난 잘 알아. 나도 당신한테 잘못했고.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걸 선택해. 내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정만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현주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정만은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현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1년에 몇 번은 괌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만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서울에 오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 남겠다는 거야?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당신한테도 빚을 졌잖아요. 2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당신을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정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와 지민이도 보고 싶어요. 그들도 내 가족. 잘 알겠어. 정만은 아내를 꽉 껴안았어요. 대신 서로에게 더 솔직해집시다. 더 이상 비밀은 없는 거예요.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20년간 쌓인 거짓과 고통이 눈물로 씻겨나갔습니다. 6개월 후 항암 치료를 잘 마친 현주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그녀는 약속대로 가끔씩 괌을 방문했습니다. 정만은 아내를 공항까지 배웅하고 돌아올 때 마중 나갔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지민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정만은 지민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어색했지만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만 아저씨가 잘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지민이 정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정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야. 현주는 내 아내니까. 현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민이 호텔로 돌아갔고 현주와 정만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현주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만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가끔은 힘들어. 솔직히.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미안해요. 평생 미안하게 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만은 혼자 서재에 들어갔어요. 그는 책장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리처드와 현주, 지민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현주가 괌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정만은 그 액자를 책장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옆에 자신과 현주가 함께 찍은 사진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개의 액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정만은 두 사진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두 액자를 비쳤습니다. 정만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현주도 리처드도 지민이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것만은 진실이었습니다. 정만은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현주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만은 아내에게 다가가 뒤에서 살짝 껴안았습니다. 뭐해요? 현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만은 아내의 어깨에 턱을 기댔어요. 그냥 안아주고 싶어서. 현주는 남편의 손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도 함께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배정만 씨의 선택이 현명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었을까요? 최현주 씨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결혼 생활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하며 살아가죠. 중요한 건 서로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닐까요? 정만 씨는 현주 씨의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